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막 무슨 맨날 쿠폰 쓰고 뭐하고 뭐 상품권 뿌리고,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자영업자판의 전문가들을 필두로 세워서 근본적인 거에서 동일선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지, 일시적으로 돈 풀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새 정부가 출발을 했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갈 거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그리고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미봉책에 불과한 게 아닐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이고, 이 새 정부에 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이랑 연줄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정치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좌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중도의 입장인 거고, 정치색 전혀 없으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세부 공약 8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 플랫폼 공정거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금 제도전 금융체계, 소상공인 특화 금융인프라, 안전망 강화, 이렇게 이제 8가지의 큰 항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너무 취약 계층 쪽으로만 몰리는 게 아닐까? 라는 것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짚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입장으로서 당장에 가장 가성비 있는 게 무엇일까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및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대. 자,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집합금지를 당하면서 실제로 영업금지를 강제로 정부에서 실행을 했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사실 이 선진국들에서는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로 자영업자들 영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대출이 아닌 실제로 그냥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금을 보상을 해줬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손실보상액을 좀 주기는 했지만 거의 다 대출로 버티게끔 만들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라고 치자. 직장인한테 너 잠깐 쉬어 나오지 마라고 해놓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걸 보시는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도 냉정하게 보면은 소상공인들한테 정부에서 영업을 금지시켰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긴 채무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 탕감, 일시 상환 유예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난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원래 지원금으로 줬어야 되는 거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아서 버텼던 사람들이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정부의 말을 들어서 버텨줬으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뭐 그러면서 세금 안 냈냐고. 세금 다 냈어. 세금 낸 사람들부터 구원해주자 이거야.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코로나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신용도가 좋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고금리 대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우리 직장인분들과 다르게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직장인들의 대출 금리 수준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금리를 상당히 좀 높게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 물론 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고금리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7%, 8%, 10%의 금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걸로 연결을 시켜서 한 4, 5% 정도의 금리로 바꿔줄게 라는 내용이니까 나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생긴 대출을 막 탕감해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코로나에 한해서 생겼던 대출, 그리고 그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코로나 때 이미 다 갚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까지 사실 정부가 챙기는 건 좀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코로나 내가 다 알아서 잘 해결했어. 오히려 세금도 난 많이 냈어. 진짜로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런 방법들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꼬를 터주는 거지.
막 돈을 그냥 뿌려라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탈국민은 니네가 해야 되지만 그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겠다 라는 건 좋다는 거야. 명분이 있잖아, 코로나. 이런 명분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물꼬를 터주는 건 우리나라 시장의 사실은 경제를 순환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정부 정책 자금을 지금 대폭적으로 푼다고 했었는데 이 와중에 신난 곳들이 한 곳이 있어. 항상 뭔가 돈이 풀리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목소리가 나올 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보는 곳이 어디냐? 정부 정책 자금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말하는 사기꾼이라는 거는 이 정부 정책 자금을 연결해 주고 막 수수료를 막 5%씩 받아. 그런 사람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정부 정책 자금을 연결해 주는 분들 중에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건비 정도를 받아간다 라는 분들도 있거든. 왜냐면 이런저런 서류를 또 챙기려면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잘 판별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제일 신난 사람들은 정부 정책 자금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사실 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련해서는 내가 직원을 뽑거나 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 2년 동안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2년을 모으면 정부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만 34세의 청년 재직자들한테 가능했던 건데, 이제는 연령이나 직업 구분 없이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가능하다. 근데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발표되지는 않았고, 나는 또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실은 이거 전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청년을 뽑으면 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근데 사실 나는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를 정부에서 나눠서 돈을 모아서 마련을 해서 주겠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약간의 국민연금 꼴 날 수 있는 약간 돈 모으기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 재원을 도대체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지 나는 사실 이건 좀 의문이야.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들으면 나쁠 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걸 굳이 왜 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 정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너네한테 우리가 줄게 라는 거거든. 이게 나는 사실 좀 의문인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도 막 돈을 우리가 막 주고 막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나는 그런 거 진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그 맥락과 유사해 보인다. 자, 이 세 번째, 이 공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꼭 집중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 바로 이 플랫폼 공정거래 부분인데, 이번 사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자영업 핵심 정책이라고 봐야 돼.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이것만 보고 있었을 거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차별 금지 제도를 지금 적용한다고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제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플랫폼의 횡포를 제대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두세 달 전에 사실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과를 가서 땡겨요 관계자분들과 경제 관련 전문가분들이랑 정부 관계자분들이랑 해서 회의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 근데 나는 너무 사실 안타까운 게 탁상 행정으로만 지금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나는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절차상 서로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구나가 그 회의에서 매우 많이 느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정부에서 막 무슨 맨날 쿠폰 쓰고 뭐하고 뭐 상품권 뿌리고,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이지,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땡겨요를 밀어준다고 해서 그게 키워지느냐라고 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근본론이거든. 근본론. 자, 지금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실 자기들은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한테 모든 거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무료 배달이라는 걸로 모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무료 배달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실 떠날 수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된 상태야.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뭐 쿠폰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싸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일단 땡겨를 키워서 밀어줄 거라고 하면 일단 무료 배달을 동일선상에서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외국계 기업이 대한민국 자영업자한테 빨대를 꽂아서 외국으로 돈을 계속 송금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도 물가 상승분이 전가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소비자 물가 인상의 주범이다. 배달의 민족이 작년만 보더라도 6,4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에 있는 회사로 5,400억을 송금을 시켰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자영업자들한테 다 싹싹 긁어서 독일로 지금 송금을 하고 있는 거를 기사를 그냥 몇 개만 찾아보면 바로 나와. 배민만 이러느냐? 쿠팡도 마찬가지다. 근데 가장 점유율이 크니까 내가 배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칼만 안 들었지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날강도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공약은 뭐 다 둘째 치고라도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할 거라고 하면 기본 틀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더라. 안고 없는 팥빵 같은 느낌이야. 왜냐? 상승은 발표했잖아. 그리고 뭐 상위 35%에 한해서는 수수료 7.8%, 사실은 수수 7.8%가 아니야. 결제 수수료까지 해서 11.8%가량의 수수료를 뜯고 있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상위 매출 35%가 얼마부터 얼마의 매출을 내는 사장님들이며, 이 사장님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몇 명이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싹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쥐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야. 이런 것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공개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번에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야. 나는 사실은 이 플랫폼들이 뭔가를 투명하게만 공개를 하게만 만들어놔도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많은 것들이 나는 개선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수수료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 수수료를 조금 건드린다고 해도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면 그거 개선 하나마나인 거고, 광고비, 우리 가게 클릭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사실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건당 3,400원의 배달 대행비를 내고 있는데, 이 배달 대행비 3,400원 중에 라이더분들한테 가는 게 약 2,000원 남짓이에요. 1,000 몇백 원씩 그 중간의 갭을 다 먹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들어가서 개선을 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보통 대부분의 우리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11.8% 플러스 3,400원 플러스 따로 추가 광고비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뭔 말이냐? 한마디로 약 30% 정도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나가고 있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땡겨요랑 긴밀하게 지금 이 배달 플랫폼들의 횡포를 막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각종 지역화폐라든지 무슨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만 돈을 뿌리고 있어. 자, 이거는 일시적인 극약 처방밖에 되지 않고, 한마디로 이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소비자가 무엇 때문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인치를 떠날 수가 없느냐? 무료 배달이야. 그러면은 지금 뭐 땡겨요에서 맨날 무슨 쿠폰 뿌리고 땡겨서 뭐 쿠폰 준다고 하고 10,000원을 더 주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더 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처음 시작점을, 자 그럼 무료 배달을 하고 있네, 무료 배달을 동일선상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 땡겨요 관계자분들도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세요. 일단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무슨 쿠폰 뿌리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결제 수수료 5.5%,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 분들한테 가는 게 2,000원 남짓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마진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면은 2,000 몇백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1,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1,000원 몇백 원에 갭이 좀 부족한 게 생기지. 이거를 차라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확대방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를 기본 틀을 잡아나가면서 키워나가는 게 훨씬 낫다. 맨날 무슨 소비자가 뭐 쿠폰 돌리고 쿠폰 맞고 있고, 그때 일시적으로 그때만 잠깐 쓴다니까. 결국은 무료 배달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해봐야 20%도 채 나가지 않는 수수료 부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플랫폼을 많이 쓰게 될 거고, 정부에서 또 해줘야 되는 거,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에서 자기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싸게 타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쫓아내버리거든? 이거는 강력하게 그렇게 못하게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독과점이잖아. 이상한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독과점이라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한다든지 라는 골조만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라고만 하면 내가 봤을 때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분들도 반드시 자영업자판의 전문가들을 필두로 세워서 근본적인 거에서 동일선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지 일시적으로 돈 풀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정도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비탄감을 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기 위한 폐업 지원금을 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출들의 고금리 대출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대환으로 연결시켜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플랫폼들 때려잡는다고 약속했으니까 진짜 때려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큰 틀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이 돈으로 일시적으로 경제를 순환시킨다기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치워주면서 약간의 사다리를 놔준다든지 이런 식의 경제활성화 방안이면 참 좋을 것 같고, 플랫폼을 때려잡으려고 했으면은 어떠한 틀로 가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누군가는 또 이럴 것 같아. 아니 자유시장 체제에서 먹고 정부가 그것까지 개입을 해. 독과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실 거고, 혹시나 또 댓글 달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독과점법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거고, 록펠러라는 석유의 왕이 모든 주유소를 자기가 독과점을 하면서 미국에서 처음 나온 독과점법의 유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앞으로 지금 받을 혜택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걸 나눠서 좀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제 생각들을 좀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